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주는 프로그램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이찬용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지백조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현지 명칭이 다소 생소하시겠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길입니다. 바로 동서양의 무역의 통로가 되었던 실크로드입니다. 이 길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가 오갔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복음이 이 길을 통해 전해졌죠. 그리고 이 길은 여전히 복음의 통로입니다. 오늘은 이 길을 따라 주인공 있는 이바누프까지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같이 가시죠. 수도 비슈켓에서 1시간여 거리에 위치한 이바노프카라는 작은 소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오늘 신 총장님이 주인공으로 계시는 케인 대학교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공생에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친 일을 거의 동시에 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르치시고가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을 보면 한 영혼을 세운 데 있어서 가르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헌신하시고 오늘의 주인공을 먼저 만나보시죠. 자,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학교가 꽤 크고 넓어요. 네. 언제 이 학교를 세우게 되셨어요? 2012년에 세웠습니다. 2012년. 예. 그리고 그러니까 4년제인가요? 아니요, 처음 세울 때는 1년짜리 그 영어 프로그램 가지고 학교라는 그 법인 인가를 받고 학교 문을 열었는데 정식으로 저희들이 4년제 대학 인가를 받은 것은 작년입니다. 2017년. 우리 학교 정식 명칭이 케인 인터내셔널 인스티튜트라고 개인 국제 대학교죠. 처음에 오니까 한 가지 재밌는 게 이제 다른 같은 이제 한국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어요. 저희 내외가 이제 우리가 뭐 학교를 세우러 대학을 세우러 왔다 그러니까. 싱긋이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분들 여기 한 5분도 계시는 학교 세우러 왔다는 분들? 그래서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고생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학교가 우리 측에서 세운 학교가 하나도 없었구나. 그럼 여기 세우기 전에 미국에 계셨었다고요? 저는 25살에 유학생으로 미국 갔어요. 유학생. 네, 유학생으로 미국 가서. 미국 어디 계셨어요? 여러 군데 다녔는데 제일 제가 공부한 데는 오하이오주입니다. 결혼하고 6개월 만에 미국 혼자 갔습니다. 혼자? 예. 아내는 여기? 그 당시 한국 법이 외화가 부족해서. 그럼 몇 년도예요? 그 72년에 미국 갔죠. 72년 6월 그때는 뭐 미국 가기 힘들죠. 달나라 가는 건데. 예. 마침 또 하느님께서 유학 시험 되게 하셔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학교 졸업하시고는 교수를 하셨다. 저 루이지아나 주에 있는 뉴올린즈라는 그 유명한 도시에 가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예.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졸업하시고 교수로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사시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으세요? 물질적으로는 편안했죠.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그 목사님 집안인데. 그 아버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제가 그 목사님의 5째 아들로 낳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교회는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이고 교회 다녔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이 미국 유학 와서 이제 부모님 슬라에서 벗어나서 이제 독립 생활을 하니까 더 이제 그게
갈등이 더 심해졌죠. 그래서 한 2, 3년간은 뭐 교회도 안 나가고 이렇게 방황하면서 이제 나는 이제 유학생으로서 공부만 한다. 학위만 따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학위만 따고 좋은 직장만 가지면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고 인생 문제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불쌍하게 여기셨던가 봐요.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렇게 어렵게 막 시작했던 그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실마리가 탁 터져요. 터져가지고 요거 몇 달만 더 열심히 하면 졸업할 수 있겠다. 그러면 직장도 좋게 구하고 이제 하겠다. 그렇게 그런 무렵에 갑자기 인생 자체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가 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나기 몇 달 전. 이유가 없어요. 지금도 생각해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뺏기는 이유가 없는데 밥맛 떨어지고 불면증 걸리고 그냥 내가 그렇게 바랬던 학위, 좋은 직장, 가정, 편안한 삶 이게 아무 가치가 없어지죠. 예. 그래서 한 몇 달 그냥 꼬치꼬치 말라갔었어요. 사실은 꼬치꼬치 말라가고 잠도 못 자고 사실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자녀도 있고 사모님도 옆에 있는데요. 딸 하나 있었죠. 딸 하나 있고 큰 딸이 있었고. 그리고 사모님도 가족이 옆에 있는데도 예. 이제는 뭐 다 걱정 없는데. 그러니까 입맛이 떨어지고 밥도 못 먹겠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한 석 달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그 뭐 늘 아버지가 기도하시는 거 어릴 때부터 보았고 아버지가 성경 읽으시고 말씀하시던 거 보았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말씀 속에 또 해답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말씀 공부를 시작했죠. 하다가 로마서 8장에서 제가 깨졌어요. 로마서 8장에서 제가 깨닫고 뭐 한 사흘 동안은 뭐 회개하고 울며 불며 그냥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어요. 그냥 구름 타고 둥둥 떠다니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 제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그런 정말 이제 좋은 이제 다 학위도 다 끝나고 이제 뭐 장래가 보장되는데 그런 불면증 어려움 겪으시다가 주님을 극적으로 말씀 가운데 만나셨어요. 그다음에 신학을 하셨다고. 그 나중의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제가 뉴올리언스에 직장 얻어 갔을 때도 그 전까지 뭐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오하이오주 그 유학생 생활 마지막에 교회를 하나 세우고 내려갔어요. 제가 전도해가지고 그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뜨거운 마음 주셔가지고 어디 가든지 그냥 전도하고 그게 계속 이제 뉴올리언스 내려가서도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올리언스 내려가서 교편을 잡으면서도 교편은 교직은 부업이고 이제 교수를 하신 거예요. 교수가 부업. 뉴올리언스는 어디 학교였어요? UNO라고 University of New Orleans라고 있어요. 거기서 회계학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 재정학. 재정학. 예. 그러면서도 전도가 본업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성경 공부반을 개설하고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그 학생들이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집으로 오는데 사모님이 괜찮대요? 그때 같이 이제 깨졌기 때문에 열심히 도왔습니다. 아주 불평 안 하고 열심히 도고 우리 딸 그때 이제 우리 딸 둘인데 우리 딸 둘은 이제 그 사람들 아이들 베이비시터하고 온 가족이 그냥 매달려 가지고 그렇게 한 3년 했습니다. 3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그 하트를 지펴 주셨어요. 불을 지펴 주셔가지고 그게 결국 나중에는 목회로 이어졌습니다. 아니 이제 교수하시고 뭐 성경 공부 가르치시고 뭐 그렇게 생활하시고 뭐 별거 없는데 목회는 또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것도 한 어떤 계기가 있었죠. 항상 그 영혼 구령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 이제 버지니아 주에 있는 린치버그라는 도시에 가서 리버티 유니버시티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거든요. 리버티 유니버시티에서 교편 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 1시간쯤 떨어진 로노브라는 지방도
도시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가 목회자가 다른 데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신학교에 계시는 김찬엽 박사님이 이제 저를 한번 보내주셨어요. 한번 설교하라고. 네, 보내주셔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 생전 처음 이제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나니까 사실 어떻게 설교했는지 몰라요. 처음 설교인데. 첫 설교였어요. 그냥 무릎팍이 떠들떠 떨리고 그런 설교를 했는데 한 자매님이 그 설교 듣고 감동받아서 자기가 정말 이문이 풀리고 신앙 문제의 이문이 풀리고 구원의 확신 얻었다고 울며 오시는 거예요. 첫 설교에. 예. 제가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maybe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 아닌가 그런 이제 충격을 받고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뭐 그 후에 곧 그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그때 첫 번째 예,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없으니까 주말에 한 번이라도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청빙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찬엽 박사님하고 좀 인원 그 상의 드리고 기도하면서 한 달쯤 이렇게 기도하다가 결정을 했어요. 거기 가서 목회 시작하기로. 사모님은 오케이 하세요? 그때 반대를 많이 했죠. 그럼 이제는 전혀 새로운 건데.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 말을, 그 양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 사모도 우리 아내도 이제 그 마음속에 뜨거운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했던 주 이유가 자기가 너무 자격이 없다는 거죠. 사모로서. 예, 날 때부터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라고는 아직 다녀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그 전에는 또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모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뭐 전혀 모르고 겁이 났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사모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많이 했대요. 예. 그래서 지금은 좋아하세요? 지금은 야 보람 있어 하지. 예.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셨어요. 만나고 나서 받은 선물이 뭐예요, 총장님? 형제 자매들이죠. 저는 뭐 지금도 뭐 제가 살아가는 힘, 제가 이 학교를 운영하는 모든 힘이 그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주셨던 형제 자매들, 믿음의 자녀, 형제 자매들. 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만남이라는 게 너무 귀해요. 예. 그 말씀을 나누면 형제 자매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학교도 섬기고 있고요. 그 유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셔서 이걸 시작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할 때 목회를 12년 했는데 그중에 8년을 두 유학생 교회에서 했습니다. 두 유학생 교회에서 미주리 대학에서 했고 버지니아 텍 있는 그 대학 교회에서 했고 유학생 목회를 해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셨어요. 너무 공감대가 잘 맞는 거예요. 제가 유학생 하면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면 그게 그렇게 잘 먹혀 들어가고 그게 이해가 잘 되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그 유학생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예,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젊은이들, 젊은 학생들 이제 그 마음을 움직이고 교육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죠, 체험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유학생 목회는 사실 공부 끝나고 들어가기 때문에 내 양도 아니고 늘 재정적으로 어렵고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렇게 많은 생각이 분들이 되죠. 그렇게 실제로 유학생 목회를 할 때 애로점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갈 때마다 섭섭한 거야. 시큰 키워놓으면 가버리고 또 시큰 키워놓으면 또 가버리고 갈 때마다 섭섭하고 갈 때마다 그냥 서운하고 그랬는데 참 하나님이 위대하신 게요. 그 섭섭하면서 우리가 서운하게 참 우리가 보냈던 것들이 그 자매들이 형제 자매들이 다 돌아와요. 나중에 지금 이 학교를 갖다가 돕는 후원자들도 그분들이 많아요. 제자들. 예. 그리고 뭐 참 한 가지 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한 형제가 이제 신앙생활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졸업하고
한국 들어가는데 직장 구해서 들어가는데 유학생이 그때 제가 이제 좀 재정적으로 좀 곤란해졌어요. 예, 유학생 목표는 그렇죠. 재정적으로 좀 곤란하고. 뭐 일반적으로 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크레딧 카드 빚만 자꾸 올라가고. 이제 인사하러 이제 한국 간다고 귀국 인사하러 오면서 봉투를 하나 주고 갔어요. 봉투를 하나 주고. 유학생이요? 유학생인데 이제 공부 끝나고 한국에 이제 삼성에 이제 직장 구해서 가는데. 그래서 이제 봉투를 떨어보니까 봉투 겉에 그렇게 썼어요. 열왕기 상서 7장, 열왕기 상서 17장 이렇게 해가지고 구절을 쓰고 엘리야가 궁핍할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주셨습니다. 저를 까마귀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 안에 4,000불이 들었었어요. 그 당시 4,000불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큰 돈이 가난한 유학생이 그럼요. 정말 뭐 냉장고 하나 옳게 변변한 거 없이 살다가 한국 들어갈 때는 그 당시는 냉장고도 하나 사가지고 가고 싶고 TV도 컬러 TV, 소니 트리니트는 하나 사가지고 가고 싶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동안 돈이 있던 거 그대로 다 저를 주고 간 거예요. 제가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봉투를 제가 얼마 전에 이사하면서 그냥 어디에 숨겨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가방에 가지고 다녔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네, 그 기쁨이 지금도 그 이야기는 그 청년이었는데요. 청년인데 그 이름이 뭐였어요, 그 사람? 이름 내가 발견 되는지 모르겠는데 유인경 형제입니다. 유인경 형제. 유인경 그때 이제 박사님. 유학 끝나고 삼성 들어가면서 그분이 이제 제 마지막 삼성 부사장까지 하고 은퇴했습니다. 유인경 형제 이거 보고 계세요? 이렇게 총장님 평생을 잊지 못하네요. 아이고. 근데도 사실은 그게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학생 목표라는 게 늘 재정으로 빠듯할 텐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사실은 저도 무슨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이런 사람 또 저런 사람 통해 가지고 한 달도 안 빠지게 채워주셨어요. 그 따님하고 어려울 때 사모님도 뭐 힘이 좀 되셨다고. 무슨 쿠고를 하세요? 이제 너무 재정적으로 쪼달리고 빚만 늘어나고 하는데 저희 둘째 딸이 시카고에 있는 학교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어요. 대학 들어가게 됐는데 장학금 물론 이제 공납금은 받아갔지만은 그게 이제 사는 거 잡비 같은 건 우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살기도 좀 뭐 맨날 빚이 지는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우리 아내가 그 당시 미주리 주에 있었는데 그 미주리에 있는 그 큰 미국 양로원에 예, 저녁 식사 담당 쿡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모님. 예, 그래서 한 3년 고생하면서 아주 고생했죠. 노동이니까 고생하면서 그 대신 이제 거기에서 그 미국 음식을 다 배웠죠. 미국 음식 다 배우고 미국 디저트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또 그 3년 동안 있으면서 유니버시티 플로리다 대학의 그 디스턴스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그 논프라핏 오르가니제이션의 식당 운영하는 그 자격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때는 우리 딸 돕는다고 일을 했는데. 그렇지. 이제 교육비 된다고. 지금 와서 이제 우리 아내가 지금 우리 부엌을 맡고 있잖아요. 우리 대학에 너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셨구나. 예비하셨구나. 예, 그런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예. 사모님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저 카메라 보고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총장님. 아내에게.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소리 잘 못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당신에게 사랑한다는 말하는 게 더 익숙해지고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앞으로 참 죽을 때까지 당신 사랑한다는 말을 의미를 담아서 열심히 해주면서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아유. 다섯 번째. 사모님, 목사님, 우리 총장님
진심이 담긴 말 들으셨죠? 사모님이 인생을 잘 사셨어요. 그 사모님 지금도 여기서 이렇게 예, 부엌에 있습니다. 저 전체 부엌을 관리하시고 예. 우리 그 사모님 한번 만나러 가시죠. 그러시죠. 네, 가겠습니다. 그 사모님이 이제 여기서 다 요리하시는 거예요. 예. 깨끗하네요. 감동. 예. 예, 사모님 안녕하세요. 예, 사모님 안녕하세요. 예. 아, 요리하고 지금 만드는 요리가 뭐예요? 예, 지금 라그만이라는 이 나라 전통 음식입니다. 이 나라 전통 음식. 예. 아, 우리 입맛에도 좀 맞아요? 예, 아주 맛있어요. 짬뽕 비슷해요. 짬뽕. 예, 짬뽕 비슷한데 이 소스가 우리 짬뽕은 뭐 영양가가 없는데 이건 완전히 토마토로 국물을 다 만들고 그리고 채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영양가가 있습니다. 한국 음식보다 훨씬 더 건강한 음식입니다. 총장님한테 시집와갖고 여기서 이걸. 저는 굉장히 요새 재밌고 행복합니다. 그러세요? 예. 제가 할 일은 이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게 제 할 일이라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40대나 50대 되면은 당뇨로 앓고 고생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죠? 왜냐하면 고기에 기름을 같이 섞어서 음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름을 못 쓰게 하고 화학 조미료를 전혀 못 쓰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잘 영적인 훈련을 잘 시켜서 지도자들을 만들었는데 이 아이들이 40대 가서 건강에 해쳐서 일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의무가 건강한 음식 줘야 되겠다. 그렇게 관리하시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20년 후를 보고 전혀 동물성 기름은 못 넣게 합니다. 그 우리 스파게티나. 미조리주에서 양로원에서 했던 게 도움이 되세요? 그럼요. 제가 그거 안 했으면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큰 음식이라서 가정에서 조금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겁이 없지요. 천원이라도. 왜냐 그런데 했으니까. 네. Это очень вкусно, и многие любят лагман, поэтому и лагман здесь готовится очень вкусно, поэтому Сомоним всегда заботится о том, чтобы у нас была всегда вкусная еда. Поэтому все всегда рады приходить на обед и кушать все. 또 행복하고 미래의 20년 후에 이 아이들이 주님의 나라 위해서 일할 때 생각을 하고 정말 감격불행합니다. 들이 보였어요. 예. 근데 이웃에게 현지 분들에게 감동받았던 일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예, 저는 이 키르기스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이었죠. 우리 일꾼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아들을 결혼시켜야만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준비도 안 했는데 어린데 여자아이를 데려와서 엄마 나 얘하고 살래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거 쇼크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더니 아줌마들이 해주자 우리가 해주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결혼식을 시켰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예. 근데 어떻게 돈을 지불하면은 제가 너무 놀란 게 돈을 굉장히 조금 받아요. 우리 학교에서.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3분의 1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 아줌마를 주더라고요. 그 결혼식 그거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해주겠다고 돈을 모아서 해주겠다고 해서 저한테 저걸 월급 받는 중에 3분의 1을. 근데 그게 크잖아요. 자기들 월급 다 가져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가 야 정신 있어 없어? 500솜씩만 해라. 조금씩만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했더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어려운 게 많이 보이는데 그 서로 어려우면요. 서로
형제보다 더 진하게 이 직원들이 합력해서 일을 하고 하니까 모든 일을 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진짜 정말 감동 있겠어요. 예, 예. 근데 사실 가난한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서 예. 살면 늘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 어려운 일 어떤 게 어려우셨어요? 원래가 처음부터 걱정도 많이 하고 뭐 미국 있을 때도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걱정 때문에 믿음이 딸이 없기 늦게 때문에 낳았다며요. 예 그게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열심히 주님한테 뭐 기도도 하고 하면서도 기도할 땐 기도하고 걱정은 또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여기나 걱정은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제가 걱정이 좀 옛날보다 줄어들어가지고 여기서 더 편하게 삽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예, 주님이 다 해주신 걸 봤으니까 경험을 했으니까요. 예. 우리 총장이 많이 아프신 적이 있어요. 예, 예. 여기서 수술하신 적이 무슨 있으신데, 뭐 맹장 수술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이제 하시게 됐는데, 이제 제가, 원래 걱정을 많이 만들어 하는 사람이 없는 거를. 기도도 하지만 걱정도 또.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진짜 주님이 부르신다고 해서 왔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고는 그때 내가 전화 걸어서 도움 청할 사람 적어 다니고 뭐 제가 항상 걱정을 했어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떡할까. 그래서 그랬는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게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다 준비해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남겨놓으셨더라고요. 모든 여러 가지 사실이 막 한꺼번에 막 밀려와서인데 그때 주님이 요때는 요 사람을 쓰시고 저때는 저 사람을 쓰시고 제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오셔서 미국 사람인데 뭐 총장님 모셔가고 근데 모셔가려고 하니까 또 이 사람이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길하는 사람이 또 자기가 딴 것 때문에 물으러 왔다가 나 길한다 그래서 데려가고 또 이 총장님 그때 아프셨을 때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 나라는 수술을 하려면은 1,000불씩 이렇게 줘야지 빨리 해준다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발튼 목사님. 근데 발튼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이 우리 아프시기 바로 일주일 전에 이 나라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래서 이 나라 의사들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라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가 감히 돈 내놓으라 소리 못해서 돈 하나도 안 내고 수술할 수 있었고 예 아프신 걸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셨어요. 예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발튼 목사하고 친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어떻게 발튼 목사가 우리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병원 가라 그래서 우리가 그럼 월요일 아무래도 가려고 한다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이다 그러고는 자기가 오셨어요 우리 집에. 그래서 데려가려는데 자기가 제일 잘하는 병원에 그 길을 몰라서 이거 어떡하나 누가 하나 하는데 마침 그때 또 길하는 사람이 오고 모든 게 그런 식으로 주님이 다 길을 마련하고 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타이밍도 퍼펙트하게 하신 게 내 개복했는 의사가 하는 말이 나중에 하는 말이 1시간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 왜냐면 개복을 해보니까 맹장이 없더래요. 터져가지고 달아나고 그거 찾는데 한참 걸렸대요. 예. 그러니까 참 위험할 뻔했는데 우연하게 그 미국 의료 선교사 오게 하고 이렇게 맞춰주셔가지고 그렇게. 정말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다 하셨어요. 예. 그래서 총장님 그러니까 2005년도에 오셔서 2012년도에 인가가 났어요. 학교가 세워졌죠. 네, 7년 만에. 예. 어땠어요 그때? 사실 솔직하게 그때는 이제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년짜리 영어 예비 클래스를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 1년 해서 이제 내보낼 작정으로 했는데 뭐 그때는 그냥 이 건물을 2008년에 사가지고 이거 수리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 이 없었죠. 건물이 전에는 원래 군청 건물이었습니다. 군청. 건물. 군수가 여기 있던 사무실이고 군청 건물인데 이제 그걸 우리가 사가지고 너무 건물이 그냥 노폐가 되고 노후가 됩니다. 노후가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리모델링 하는데 한 2년 걸려가 했기 때문에 뭐 그때는 그냥 2011년에 올모스트 하려고 그랬다가 못하고 또 2012년까지 미뤄가지고 2012년 했기 때문에 별로 큰 감동은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 바쁘고 너무 그냥 피곤해서 예, 그냥 간신히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시작하고 나서 이제 곧 될 줄 알았던 4년제 대학 인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총장님 맨 처음에 여기다 대학을 세우는 게 아니고 비슈케트에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피시케에 세우려고 그랬죠. 근데 왜 이쪽으로 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참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학을 만들자 그런 포부를 가지고 했으니까 비슈케에 세워야 되죠. 수도에 세워야 되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수도에 그 대학을 안 세우면 승산이 없다. 지방에 세워서는 승산이 없다. 이제 그렇게 충고를 하시는 바람에 비슈케크에서 대학을 세우려고 여기저기 부지를 보고 건물을 보고 다녔어요. 근데 마침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 전전해에 비해 가지고 리얼 에스테이트 값이 막 땅값이 오르고 건물값이 오르고 해가지고 그냥 어지간한 옛날 유치원 건물 뭐 나라가 빠진 유치원 건물 하나 사는 것도 한 40만 불 걸리고 땅 원 헥타르에 10만 불까지 봤어요. 땅 원 헥타르에. 그런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뭐 좀 그 우리가 가진 자본 가지고는 살 수가 없고 그러다가 그래도 그 비슈케 그 수도의 외곽에 한 6층짜리 좀 한 80% 완성된 건물을 하나 봤어요. 원래 그 종합병원 세우려고 하던 건물인데 그게 중단됐는데 그거 보니까 그냥 딱 됐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후원을 얻어가지고 거기 비스켓에서 얼마나 떨어졌어요? 거리? 비슈케 외곽입니다. 비슈케입니다. 비슈케인데 수도 안에 예, 수도 안에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그 가기 전에 이제 그 거간하고 중개인하고 이제 그걸 했죠. 그 계약을 했죠. 중개인하고 구두로 계약을 하고 우리가 미국 가서 돈을 만들어 올 테니까 기다려 달라 그러고 이제 미국 갔다가 이제 돈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이 중개인이 그 동안에 어떤 다른 터키 사람한테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터키 사람이 계약금을 내고 그 건물을 사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처음에 실망을 하고 뭐 참 화도 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후에 한 달쯤 후에 우연히 이 여기 지나가는 산으로 가다가 이 건물을 봤어요. 건물을 보고는 뭐 이 건물하고 저 옆에 지금 우리 기숙사에서 세우는 건물하고 딱 두 개가 보니까 딱 그냥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5만 5천 평.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건물을 우리가 사기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중개인이 연락이 다시 왔어요. 지난번에 했던 터키 사람이 취소했대. 그걸 다시 사겠네. 근데 우리는 벌써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안 샀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대가 우범지대, 마약 파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마약 거래하고 하는 그런 지대이고 생선 가게가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그 생선 그 비린내가 그 지역이? 그 지역이 우리가 살라고 했던 그 지역이 그때 샀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원망을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렸죠. 우리가 바보같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막아주셨구나. 그러니까 여기 이 지대가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으니까 우리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셔널리 known 그런 유니버시티보다 우리가 이 지방에 와서 이 지방을 잘 섬기는 학교가 되자. 지방을 잘 섬기는 유명한 학교가 되면 되거든요. 뭐 지방도요, 뭐 수도에서 1시간.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바꾸고 여기 오니까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고 지금 물론 그 거리가 1시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버스로 학생들을 실어 날라야 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버스 1시간의 버스 라이드가 애들도 친목하게 하고 애들도 참 더 하나가 되게 하고 더 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더 이렇게 가까이 되게 하고 그런 또 역할도 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여기 온 게 참 잘 왔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총장님은 우리 학교 섬기시면서 가장 기뻤던 일 우리 시청자들하고 나눠주세요. 예. 2012년에 학교를 문을 열고
우리가 4, 5년 동안 4년제 대학 인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 리젝트를 당했어요. 세 번 거절을 당하고 정말 나중에는 막 완전히 이제 포기 상태까지 가는 그런 무렵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4년제 허가를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저녁 때 이제 내가 그날 그 낮에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제 학교에 가면 내가 이제 알리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학교에 있는 어떤 교수님한테 내가 그걸 전화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교수님 못 참는 거야.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 몇이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학생들이 마침 카페에 있었는데 카페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 학생들이 막 울며 불며 수업하고 있는 교실 문 다 두드려가지고 우리 학교 4년제 인가 받았다고 내가 그거 어나운스 하려고 학교 오기도 전에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학생들이 믿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학교 시작할 때부터 2012년부터 들어와가지고 우리 학교 인가 없는 학교다 너희들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걔들이 오자마자 맨날 수업하기 전에 학교 교문 뒤에 숨어가지고 기도하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막 울면서 나가지고 막 온 교실 다 막 광고를 했는 거예요. 뒤집어놨어요. 저희들이 그만큼 기뻤습니다.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너무 이거는 누가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기뻤고 또 그 증거로 사실 그 전에 우리만 절망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여기 많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 친지들이 절망했었어요. 그리고 네거티브하게 생각했었어요. 저거 안 된다. 맨 땅에 저거 헤딩하는 거다.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또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안 된다고. 예, 근데 이 뉴스가 더 퍼지니까 제일 먼저 전화 와가지고 축하한다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너무 기뻤어요. 네. 예, 소장님, 우리 학교를 같이 섬기고 있는 교수님들 예. 그렇게 뭐 고마워하고 자랑하시는데 교수님들도 좀 소개시켜 주세요. 아유, 그럼요. 왜냐면 저의 자랑이거든요. 그분들 좀 카페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시죠. 예. 우선 여기가 우리 카페인데요. 네. 우리 지금 교수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사님 만나서. 가시죠. 예. 여기요. 자, 이제 교수님들.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제가 좋은 분들 계시다 그래서 만나러 왔습니다. 리더십 가르치는 이영동 교수님, 예, 리더십. 네. 예. 그다음에 이삭 교수님, 이삭 교수님이 안녕하세요. 예. 이카로지 가르치시는 조도현 교수님, 예, 조대현 교수님. 예. 리더십 가르치시는 김일호 교수. 예. 김일호 교수. 김일호. 네. 예. 어디 가도 일로래요. 예, 그다음에 경영학 가르치는 송학진 교수, 네, 서울주 교수님. 우리 한국어 가르치시는 박찬신 교수.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근데 이게 사오셔서 예. 그 이문을 안 남기고 그냥 안 남기고. 아유, 예. 학생들이 다른 데보다 여기 싸니까. 오늘은요, 제가 우리 집사하고 장로 데려왔으니까요, 비싸게 받으셨네요. 비싸게. 예. 이 나라에 오신 지 얼마 되셨고, 학교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저는 이제 한시대학에서 정년 퇴임하고 그다음에 원래 전공은 뭐야? 생화학인데 생화. 이제 탄자니아 연합대학교에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와서 근데 교수님 70이 넘으셨대요. 예 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정년을 하고 한국에서 교수 생활 35년 6개월 하고 은퇴하고 조금 좀 재능기부라고 그럴까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한국의 이 시청자 중에 교수님처럼 재능 기부하고 싶은 분한테 우리 카메라 보고 적극적으로. 좀 키르기스탄에 많이 은퇴하신 분이시라든지 또는 반신년을 가지신 분들 교수님들 이 키르기스탄 특별히 케인 대학교에 보시면은 너무나 그 보람 있고 하실 일들이 참 많이 있으십니다. 여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교수님. 저 사람들이 여기서 교수님 말하는데 저 똑바로 안 할래 했죠. 주책은 좋은 거예요. 주님의 책임지. 죄송합니다. 짜증나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와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지금 46년째 사는데 신혼입니다. 신혼이고 애들이 우리 교수들을 진심으로 좋아해요. 근데 인간 사는데 별거 없습니다. 진심만 통해요. 가짜로 잘해주는 거는 백날 해봐야 가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하니까 얘네들이 차차 변해요. 소장님 이렇게 훌륭하신 아주 뭐 친구 같고 뭐 동지 같고 형제 같고 이런 교수님들 예. 어떠세요? 이 교수님들 같이 사역하시니까. 만약에 나중에 우리 학교가 아주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고 참 이 나라에서 이 중앙아시아에서 유수한 그런 대학이 되고 성공적인 케이스로 남는다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라 그럴 거예요. 이 대학교가 세워진 책을 쓰라고 할 때 저는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 책 이름은 우리들의 이야기. 왜냐하면 제 혼자가 절대로 안 되는 걸 제가 알거든요.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는 걸, 그걸 저는 강조하고 싶고 책 이름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앞으로 멋지게 써가는 우리 K대학교 멋있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멋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요. K대학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100년까지는 내가 볼 수 없고 지금 이제 막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작년에 그 4년제 인가를 받고 이제 세 과로 시작을 했는데 무슨 과죠? 지금 이제 경영학과, 그다음에 컴퓨터학과, 그다음에 언어학과, 예, 그 세 가지 시작했는데 앞으로 이제 급선무는 좀 그 과수를 늘려야 되겠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과가 농업과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입니다. 사범대학 스타일의 그런 교육과를 세워서 이제 농업과는 이 나라가 땅이 넓어요. 땅이 넓은데 대한민국만 하다 그래 남북한 합친 거. 예, 남북한 합친 건데 인구가 550만, 600만밖에 안 되거든요. 서울도 안 돼.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사용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유목민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농업을 우리가 좀 장려시켜서 이 나라 경제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교육과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가 그 중고등학교, 국민학교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특별히 이 나라에 지금 필요한 게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수준을 가진 중고등학교가 필요합니다. 예. 군목이 좀 미래의 리더들을 예, 미래 리더들을 키우는 그런 중고등학교를 우리 학교 안에 세우고 싶어요. 지금은 대학만 있지만 예. 중고등학교도 예. 지금 이 부지가 얼마? 부지가 5만 5천 평. 5만 5천 평. 충분하네요. 뭐 부지. 예.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를 세워서 사범대학을 세워서 앞으로 그런 중고등학교 세워질 때 거기에 이제 내려가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을 양성하자 이제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학과하고 교육학과. 예. 그렇군요. 긴 시간 감사하고요, 총장님. 우리 이 시청자들 중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예. 우리 함께 품고 우리 K대학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는 거 있으면 나눠주세요.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지금 두 번째 건물이 있는데 두 번째 건물 미완성 건물을 우리가 구입했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지금 원래 이제 아파트 80채 아파트인데 그 건물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다 있어서 시작은 아니고 계속 꾸미면서 이제 예산을 이제 펀드를 레이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게 우리 앞으로 기숙사가 될 것입니다. 저게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 할 것 같으면 우리 학교에 또 다른 비전 중에 하나가 유학생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다른 나라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의 유학생들을 우리가 유치해서 유학생들을 우리가 받아서 4년, 5년 우리가 양육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그러니까 기숙사가 필요하신 거군요. 기숙사가 필요합니다. 저기 80동이에요? 80채입니다. 아파트가 80채. 예. 그럼 이제 새로 지금 시작하셨네요. 예. 아까 들어오면서 봤어요. 예. 그거. 저게 그렇게 이제
우리 비전에는 꼭 필요한 건 이제 우리 학교 앞으로 확장에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80제 기숙사가 완공되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예. 네. 또 다른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인데 우리 사역자들이 한둘씩 이제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우리 아스트라 사모도 2년 전에 조인하셨고 또 다른 분들도 이따가 조금 만나실 수 있을 것이면 그런 이제 교수님들도 오시고 그런 분들 우리가 다 이제 우리 사역자들, 우리 그 교수들, 우리 스태프들, 직원들 한 마음이 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제일 또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참 좋은 아이들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신 아이들 보내주셔서 잘 양육받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우리 비전 중에 하나인 이 나라의 미래 지도자들을 키우는 그런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네. 총장님 기도 제목 중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신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미래의 지도자들을 길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이 저도 마음에 확 와닿네요. 앞으로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멋지게 끝까지 잘 사역하시길 저희들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르기즈스탄의 미래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섬기는 케인대학의 신경희 총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누군가 한 말입니다. 당신의 빛을 비추려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빛을 들고 긴 세월 가르친 일에 매진하신 신경희 총장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 길은 여전히 복음의 통로다. 저희 것도 저희 것도 다. 이거 샷 들어간 줄 알았어 지금.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곧 돼요. 더욱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살기 바랄게요.